관리도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관리도의 정의랄지, 그다음에 이제 관리도의 특징, 관리도 활용 방법이나 이런 내용으로부터 그다음에 이제 산불을 발생시키는 원인, 관리도의 사용 절차, 이제 고객 불만율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관리도의 이제 정의인데, 관리도는 이제 1924년도 벨 연구소에 이제 근무하던 이제 슈와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죠. 관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생산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이제 품질 특성의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전한 이제 관리 한계선이 있는 이제 그래프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슈와트 차트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슈와트 이름에서 기원을 했죠. 이제 슈와트 차트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동작 차트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 이제 제조랄지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제 제어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프로세스 제어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도는 이제 품질의 산풀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중심선, 가운데 중심선이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이제 관리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제 관리 상한선이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관리 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한 게 그래프를 말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정을 관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조 공정이 제조 이렇게 공정이 잘 관리된 상태에 있는가를 조사하고 이렇게 판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도는 이제 공정이 이제 관리 이탈 상태에 있는 시점을 나타내고 특수 변동 원인이 있는지 이제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원인 변동이 존재하게 되면은 공정이 이제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기업에서는 수정 작업이 이렇게 필요로 하겠죠. 여기 밑에 그림이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관리도 이제 구성에는 관리 이렇게 한계선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중심선이 있고 관리 한계선은 관리 상한선 위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관리 하한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이제 녹색선 보이시죠? 이 이제 중심선은 실제 이제 공정 평균을 나타내는 이제 수평 기준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안정 상태에 있는 공정의 평균 품질 특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녹색 선을 중심으로 가운데 있는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공정은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관리 한계선 같은 경우는 중심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3 시그마 위치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 시그마 위치에 있는 하나의 선을 그은 이제 두 개의 선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3 시그마 관리 한계선을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품질 이제 특성치라서 이제 3 시그마를 벗어날 경우에는 확률이 이제 0.27%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이제 벗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중심 내부에 있는 것들이 한 99.7%에서 약 90.8%가 그 안에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 이제 상한선 같은 경우는 이제 UCL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 상한선은 이제 공정한 상태가 존재할 때 최대 이제 허용 우연 변동 원인 변동 라인입니다. 예,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고객의 이제 불만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최대 허용 우연 원인 변동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관리 하한선 이제 LCL이라고 하는데 공정 안정 상태가 이제 존재할 때 최소 허용 우연 변동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계산하는 방법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의 이제 폭을 슈와트는 이제 3 표준 편차냐, 3 시그마를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이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가
3배 이상이거나 이하이면은 이상 원인이 이렇게 작동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범위를 벗어난다면은 이상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것들이고 관리도는 이제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이제 표시하는 게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관리도에는 중심선과 이제 관리 상한선, 관리 하한선이 앞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중심선은 이제 공정을 나타내는 것들이고, 하여튼 이런 중심선으로부터 3, 시그마 이제 위와 아래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KSA 이제 3201호에서 이제 관리도 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KS 허가 공정을 중심으로 생산 공장이 이제 보급되어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랄지 이제 하이닉스와 같은 이제 대기업에서 이런 것을 적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리도는 이제 통계적 공정 모니터링을 위한 그 이제 그래픽 장치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기존의 이제 관리도는 대부분 이제 프로세스 분포의 이제 기본 형태가 알려진 경우에 프로세스의 매개변수를 쭉 시간대별로 일정별로 모니터링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기존의 그 프로세스 분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랄지 이런 스트리밍을 이제 모니터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로 요즘은 다 실시간대 이게 모니터링 될 수 있고 더욱 이제 발전된 기술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영학에서 이런 원칙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원칙을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프로세스의 상태를 점검하고 프로세스의 이제 작동 상태를 파악하는 데 이제 사용하는 기법으로서 관측된 자료의 이제 변화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프로세스의 이제 변동을 감지할 수 있는 도구이고, 프로세스의 상태를 점검하고 프로세스의 작동 상태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도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컨트롤 차트라고도 하는데 이게 품질이랄지 그 제조 프로세스가 이제 안정적인 조건에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생산 관리에 사용되는 이제 그래픽 도표이고, 이제 ISO 이제 7870-1 같은 경우는 시간대별로 이제 현황을 그래프로 이렇게 정리하고 기존의 추세와 다르게 이제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데이터 유무를 이상 유무를 이렇게 판단하는 재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 관리도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그 산업 생산 공정에서 제품의 이제 품질 특성 변화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인데, 공정에 이제 이상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빨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수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량 제품의 발생을 사전에 좀 억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 관리 이탈 상태에 있는 시점을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변동, 원인 변동이 있는지 식별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관리도의 이제 활용 같은 경우는 공정이 이제 안정적인 이제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데, 실제 이제 공정 평균을 나타내는 수평 기준선인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 관리 이제 상한선인 플러스 3 시그마나 하한선인 마이너스 3 시그마 안에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 제품의 이제 공정의 변동을 일자별이나 아니면 시각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정이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지 확인이 이렇게 가능하겠습니다. 공정이 이제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는 이제 계량치에 이제 데이터를 취해서 이제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쭉 그려보면은
좌우 대칭의 이제 정규 분포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의 이제 어느 구간을 취할 때, 거기에 이제 포함된 전체에 대한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가령 평균치로부터 이제 양측의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1시그마냐, 2시그마냐, 3시그마 구간으로 이렇게 폭을 이렇게 취하게 되면은 그 구간 내에 이제 들어갈 부분 전체에 대한 비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거의 이제 1시그마 같은 경우는 이제 68.26% 정도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2시그마 같은 경우는 한 95.46%, 3시그마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 99.78% 정도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포를 이제 발생시키는 이제 원인인데, 제조 공정에서는 이제 설계 품질에 이제 합치되는 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한 생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작업을 똑같은 조건에서 작업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똑같은 원재료, 똑같은 뭐 기계, 똑같은 사람이 작업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품질의 이제 특성치상에 이제 반드시 이제 산포, 쉽게 말하면 이제 변동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변동, 그런 산포의 발생은 서비스 이제 특성치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제공을 해도 이런 변동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산포에 이제 발생하는 원인을 이제 크게 이제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연 원인이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제 모든 자료에 이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제 다수의 이제 사소한 인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측이 좀 용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상 원인 같은 경우는 일부 자료에서 이제 평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제 소수의 이제 주된 인자로서 이것은 예측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제 정상적인 상포로서 업무 조건이 이제 잘 관리된 상태 하에서도 발생하는 이제 불가피한 이런 산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산포의 원인을 이제 우연 원인 또는 이제 불가피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자가 같은 설비를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더라도 제품의 이제 특성치가 완전히 이제 균일하게 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업무 처리 과정이 이제 우연 원인에 의해서만 이렇게 관리된다면, 품질 특성치가 이제 어느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결과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연 원인만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관리 상태 또는 이제 안전 상태라고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 처리 과정이랄지 생산 공정은 대부분 관리 상태로 이렇게 뭐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통과는 이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산포인데, 그냥 이제 보아 넘기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산포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이제 산포의 원인을 이제 이상 원인 또는 이제 가피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원인은 불량 원자재랄지 아니면 뭐 불량 부자재 사용, 아니면 이제 설비의 이상이랄지 아니면 뭐 설비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작업자의 이제 부주의, 그다음에 이제 측정이랄지 뭐 시험 오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상 원인, 가피 원인 이런 것들은 이제 만성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아니고 산발적이랄지 이제 도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품질 변동에 이제 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이상 요인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상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한 가지에서만 이제 발생하더라도 이상 상태로 변해서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처리할 업무의 이제 품질이랄지 또한 예측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상 원인은 현장에서 이제 즉시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연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연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현상 유지 내지는 이제 더 줄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생산 설비의 개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업무 방법을 개선하는 것들, 그다음에 관계자들의 이제 관련된 이제 교육 훈련, 그다음에 업무 환경의 이제 개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관리도의 이제 주된 역할은 생산 과정 중에 이제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표본을 이렇게 추출해서 이제 검토를 함으로써 어, 공정의 이제 상태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공정의 품질이 목표치를 벗어나면은 이를 이제 신속히 탐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심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3시그마랄지 마이너스 3시그마가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포가 발생되어 있는 이제 관리도입니다. 관리도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가 이탈된 상태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점이 관리 상한선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관리 한계 밖으로 이제 점이 벗어난 상태고 어, 여기에 관련된 조치는 이제 그냥 보아 넘기기에는 이제 어려운 이상 원인이 있음을 가리키고 있고 이제 이런 원인을 조사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품 가형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고객들의 불만이 이제 표출된 것들이죠. 이제 고객 불만 인원이 나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보면은 그 원 안에 보면은 어 7개 이상의 런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심선에 이제 한쪽으로 계속해서 7개 이상의 이제 점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공정의 평균 또는 이제 산포가 이제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보면은 이제, 기술상의 아니면 뭐 서비스 제공상의 이제 유익한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리 중심선 밑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죠. 7개 점이 쭉 몰리는 상태죠. 다음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 이제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점들이죠. 어, 관리 이제 상한선 위로 이제 거의 상한선에 딱 붙어 있습니다, 점이. 어, 이런 점이 이제 관리 한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 2시그마랄지 3시그마 사이에서 이제 연속 이제 3개의 점 중에 2개 점이 위에 이제 관리 상한선에 딱 붙어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 이제 조치는 이제 공정의 산포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무엇인가 이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뭔가 필요한 조치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넘어서면은 관리 상한선을 벗어나서 관리선 밖으로 이렇게 한계 밖으로 이탈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제조 과정이라면은 이제 불량품이 나오게 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고객의 불만이 폭발하는 경우죠. 다음은 이제 네 번째인데 경향과 이제 주기성의 빈도를 보면 점이 이제 계속 위로 또는 아래로 계속 위로 쭉 올라가고 있거나 중심선에서 계속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주기적 변동을 보일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이런 공정에서 이제 이와 같은 변동 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되고 공정상 이걸 찾아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조치를 하지 않게 되면은 하한선으로 관리 하한선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한선을 넘어서 관리선 밖으로 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이 지속적으로 7개 이상이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중심선 내에서 이제 중심선 내에서 이게 쭉 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관리 상한선과 관리 하한선 내에서 중심선을 상태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 상태죠. 그래서 이제 관리대에 기입된 점을 쭉 관찰해 보면은 연속해서 이제 점들이 계속 쭉 연결돼 있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1번이나 2번이나 뭐 3번이나 4번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상태가 있다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공정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제품도 양질의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의 서비스 제공 수준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도 사용인데, 관리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공정을 이제 모니터링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공정을 더 확실하게 이제 파악하는 경우, 이제 모두 이제 관리도가 유용하게 이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간이 지나도 이제 공정이 안정적이고, 어, 일관적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공정이라는 것은 우연 원인 변동만 포함하고 관리 이탈 상태인 점이 없는 공정이죠. 중심선 내에서 이렇게 쭉 아까 이야기했던 5번이죠. 중심선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점들이 이동하는 것들, 안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 능력을 이제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공정이 이제 안정적인지 확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정의 능력 분석은 안전적인 공정에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을 이제 변경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들인데, 이제 관리도를 사용해서 이제 공정의 그 평균 이동과 그다음에 공정 변동의 변화를 쉽게 시간대별로나 아니면 날짜별로 이런 것들을 변동 효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공정 성능을 알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이제 관리도는 공정이 이제 관리 상태이면은 공정을 가능한 한 이제 오래 이제 계속하고, 이상 상태이면은 신속히 이상 신호를 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이상 신호가 오게 되면은 바로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관리도에서 이제 주어진 공정 상태 하에서 시작부터 이상 신호를 줄 때까지 이제 추출한 표본의 그 수를 갖다가 이제 런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상 상태의 런 길이는 이제 이상 원인이 발생한 후부터 이상 신호를 추출한 표본의 수가 되고, 관리 상태라는 것은 이제 런 길이는 공정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상 신호를 줄 때까지의 추출한 표본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도의 이제 효율을 비교하는 것은 런 길이 대신에 그 평균 런 길이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ARL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제 ARL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런 길이를 이제 N이라고 하면은, 평균 런 길이의 이제 모수, 세타에 대해서는, 이 세타 N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세타 연 같은 경우는, N이 이제 클수록, 이러한 이제 런 길이가 클수록 이 세타 1이고, 그 다음에 N 길이, N, 그러니까 평균, 런 길이가 작을수록 효율적인, 관리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품질의 변동 원인인 이제 우연 원인과 그다음에 이제 이상 원인,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이제 학자인 데밍은 이상 원인이 6%이고 우연 원인이 94%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우연 원인에서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것들이죠. 피할 수 없는 발생하는 것들이고, 이상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하여튼 평상시와 다르게 그냥 이런 분포, 산포가 나타나는 원인이죠. 이상 원인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우연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이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원인인데, 생산 조건이 이제 엄격하게 이제 관리된 상태 하에서 발생이 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불가피한 변동을 주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 원인에 의한 그런 이제 산포만을 가지는 상태를 관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작업자의 이제 숙련도 차이랄지 작업 환경의 차이, 그다음에 이제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원자재나 그다음에 생산 설비 등의 이제 특성의 차이, 이런 것들로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이제 우연 원인의 이제 발생 원인은, 어, 다수의 이제 사소한 원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격한 관리 하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불가피한 변동을 주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허용 범위 내에 있거나, 향후 어느 정도 이제 예측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심선으로부터 이제 3시그마 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허용 범위 내에 있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데이터에서 이제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이제 숙련도 차이랄지, 작업 환경의 차이, 뭐 식별되지 않을 정도의 이제 원자재랄지, 뭐 부자재, 아니면 이제 생산 설비 등, 하여튼 제반 특성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제거하기가 이제 어려운 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산포의 이제 점유비 대비 이제 전체 변동이 한 85% 정도가 여기에 이제 거의 뭐 9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 원인만 있으면 이제 관리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책임자들은 이제 주로 이제 관리자랄지 이제 엔지니어 등이 여기에 속해되고, 그 반면에 이상 원인 같은 경우 책임자는 대부분이 이제 현장에 있는 작업자랄지 이제 작업 반장 이런 사람들이 책임자일 수 있습니다. 우연 원인에서는 책임자는 이제 관리자나 엔지니어가 해당이 되고, 개선 방향은 이제 시스템적인 산포 능력을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는 것들이죠. 시간대별로나 일정별로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겠고, 다음은 이제 이상 원인입니다. 이상 원인은 대부분이 뭐 대명이 말했지만 이제 이상 원인은 한 9% 정도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이제 이건 피할 수 있는 이제 원인이죠.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의미가 있는 이제 산포를 일으키는 원인인데, 이런 이제 이상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제 공정한 이제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이상 상태에 있다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자의 부주의랄지, 이제 불량자재 사용이랄지, 생산 설비량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품질 변동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뭐 80에서 85% 대부분이 이런 이제 어, 80에서 85% 거의 90%가 우연 원인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경영자들에 대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제 10에서 한 20% 정도, 10% 이내에 이 부분은 이제 이상 원인에 이제 관련된 것들로서 현장 작업자, 그러니까 공정의 작업자랄지 관련 담당자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러한 이제 이상 원인에 의한 변동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스가 잘 통제되고 있다면은,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평균 이제 불만율 이내에 이제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위선으로부터 관리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대에 있다는 것들이죠. 이러한 이제 이상 원인의 이제 발생 원인은 이제 소수의 이제 주요 원인들은 이제 만성적이 아니라 산벌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품질 변동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 주요 그런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예측이 불가한데 품질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는 이제 우선 제거해야 될 그런 원인들이고, 일부 이제 데이터에서 이제 평소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아까 뭐 계속 뭐 7개 이상이 상향을 하고 있다든가 하향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관리 한계선을 벗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작업자의 부실이랄지 불량제재를 사용한다든지 생산 설비 이상이랄지 공정의 변화, 뭐 부적절한 작업 방법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될 거고, 이제 전체 그 산포 점유 대비해서 변동이 대부분 한 15%, 한 10% 이내, 얘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책임자들은 이제 작업자랄지 현장에 있는 반장들이라고 할 수 있고, 개선 방향은 이제 작업자와 노력에 의해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확률은 이제 99.1%에서 한 8% 정도. 하여튼 뭐 변동 한계치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은 현재의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없고, 관측된 자료가 이제 관리 하한선이랄지 관리 상한선을 벗어날 때는 그 원인을 조사하고 이상 원인에 의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이런 변동 원인을 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연 원인하고 이상 원인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종합해 놓은 건데, 하여튼 우연 원인은 이제 품질에 이제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이제 통계적으로 안전한 상태 또는 이제 관리 상태 하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품질 관리도에서 볼 때도 이제 모든 점이 이제 관리 한계선 내에 있고, 산포의 점들의 이제 배열에 이제 이런 것들도 없고, 그 다음에 생산 방식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시스템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제 변동폭도 감소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의 이제 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상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주된 원인이죠. 해서 이제 현장에서 즉시 이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 원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사소한 원인이고, 어, 거기에 반해서 이상 원인은 이제 소수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성격 같은 경우나 뭐 점유율 이런 것들은 쭉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소의 이제 판단과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리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이제 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공정의 운영이랄지 관리 상태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이 이제 관리 상태를 벗어났는지 확인하고 이상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리도를 이렇게 보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이 이제 관리 상태에 있는가를 판정하는 기준인데, 점이 이제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지 않았는가, 관리 이탈절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11번째하고 21번째는 지금 관리 상한선을 이렇게 벗어나 있죠. 관리 이제 상한선 같은 경우는 0.1465로 되어 있는데 이 선을 지금 두 군데가 벗어나 있고, 관리 하하선 같은 경우는 벗어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도표에서 보면은. 예. 하여튼 뭐 점유 배열에 아무런 수정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관특된 자료가 이제 관리 하한선이거나 관리 상한선을 이제 벗어났을 때 그 원인을 조사해야 되고, 이상 원인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또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관리를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일차하고 이제 21일차 벗어나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은 이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이죠. 이러한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절차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 산업규격에서 이제 관리도법에 나와 있는 이제 이상 상태를 판정하는 것들이죠. 앞에서 제가 이제 관리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죠. 관리도 그 일정들의 점을 보면서 하여튼 뭐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플러스 3 시그마 마이너스 3 시그마 내에 있어야 안정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도의 이제 적용인데, 관리도 적용은 이제 4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이제 울퉁불퉁하죠. 이제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구잡이 이제 셋업 상태로서 품질이랄지 이제 산포가 이제 제각각이고, 이상 원인이 이제 크게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죠, 이게. 그다음에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어, 관리 상태에서 이제 이상 원인을 이제 제거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분간 변동을 이제 제어해서 중심 한계선, 가운데 선으로부터 해가지고 이걸 맞추어서 이상 원인을 이제 제거한 상태이고, 하지만 이제 산포는 좀 넓게 이게 좀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옆으로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쫙 퍼져 있는 상태이죠. 그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상태, 공정 능력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원인을 제거한 뒤에도 규격에 이제 벗어난 제품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관리 하한선이랄지 상한선을 이제 벗어나 가지고서 이렇게 있는 상태죠, 이게. 좌우로 좌우 꼬리가 길게 이제 늘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연 원인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상태, 이제 공정 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 원인이 감소되고 3단계에서 이제 우연 원인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이상적인 이제 품질 상태를 보이는 단계죠. 4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규격 하한선이랄지 규격 상한선을 벗어나지 않고 중심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내에 이제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리도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이제 공정 품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측정 오차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정한 그 공정 능력을 확보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 제품에 대해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고객들에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검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점을 가지고 관리도를 적용하게 되면은 제품이랄지 서비스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리스 문자인데 일부 이제 관리도를 계산할 때 이걸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겁니다. 이제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의 수준이죠. 유의 수준 궤도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들이고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고 베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귀 분석에서 이제 회귀 개수로 사용을 하고 이종 이제 오류와 관련된 것들을 사용할 때 이걸 적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마 같은 경우는 감마 분포나 이제 감마 함수 중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델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의 차이를 나타날 때 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엡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 항을 나타내는 사용 기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수나 이제 각도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하고 람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선 분포에서 매개 변수를 할지 그다음에 대수 분포 이제 고유값 등에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뮤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의 둘레랄지 이제 지름의 비율로 이제 알려져 있죠. 이제 수학에서 중요한 상수를 사용하겠고 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관리도에서도 계산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두 변수 간의 이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시그마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변동성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그마랄지 이제 타우, 이제 파이, 이제 푸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그리스 문자인데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리도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 관리도를 활용한 것들인데, 어, 백화점에 이제 고객 불만율을 이제 관리도 나타낸 것들인데, 가정은 이제 30일간 매일 이제 100명의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서, 이제 관리 상한선이랄지 이제 하한선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인데, 아, 표본 고객 이제 불량률은 로 반은 n은 이제 30일간이죠. 30일간을 측정을 하고 어, 로 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별로 1일부터 이제 n일까지 30일간 쭉 불만 고객수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표본 고객 불량률은 이제 30분에 1일부터 이제 31일까지 이제 쭉 불량률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들이죠. 표본을 얻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표준 불량률의 이제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시그마 로는 루트 n은 이제 고객을 아까 100명이라고 했죠. 이제 100명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어, 로 바는 가로 열고 1일 마이너스 로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원인에 의해서 이제 변동이 없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세스가 잘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표본 평균, 이제, 로 I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불만율 로 바로부터 플러스 3시그마, 아니면 마이너스 3시그마. 쉽게 말하면은, 아까 관리도를 처음에 설명드렸는데, 중심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로에 있어야 이렇게 안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루 내에 있을 때 99.7% 내지는 8% 정도의 그 내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변동 이제 한계치를 벗어나게 되면은 현재의 이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없겠죠. 3시그마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벗어나게 되면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예, 중심선에서 벗어난 것들이죠. 이제 안정권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 이제 상한선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 고객률, 고객 이제 불량률, 로바 플러스 그다음에 불만족, 고객 불만율이 이제 플러스 3시그마, 수르마 플러스 3시그마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하한선 같은 경우는 이제 표본 고객률 불량률을 로 어, 로바 이제 마이너스 불만족 고객 불만율인 마이너스 3시그마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서 이제 표본 이제 고객 불량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로바는 이제 30일 동안 조사를 했기 때문에 1일차 같은 경우는 이제 0.03 쉽게 말해서 3명이 불만을 발생을 했고 2일차 같은 경우 2일차 같은 경우는 0.05이기 때문에 이제 5명이 졌고 맨 마지막 어, 맨 마지막은 0.04니까 4명이 이제 불만 고객이 발생을 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이제 평균 불만 고객은 로바는 0.07 그래서 이제 1일 7명으로 이렇게 7명이 불만 고객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어, 표준 이제 불량률의 이제 표준 편차 시그마 로는 어, 루트 이제 매일 100명간 100명을 가지고도 조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0명이니까 100분의 그래서 100명의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만족도를 조사했고 이제 표준 이제 불량률은 바로 이제 30일 동안 이렇게 조사를 했고 계산하면은 평균 불만 고객 로바는 1일 0.07이니까 7명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공식에 의해서 1일 마이너스 불량률 0.07을 계산하게 되면 0.0255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5니까 평균 표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이내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관리 상한선 UCL 같은 경우는 평균 불만 고객률 0.07 플러스 표본 평균 3 곱하기 0.025 하게 되면은 0.1465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14, 관리 상한선은 14.65명, 한 15명 정도가 됐고, 관리 하한선 같은 경우, 이제 LCL 같은 경우는 평균 불만 고객률 0.07 마이너스 3 시그마 이내 그래서 3 곱하기 0.025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0.0065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하한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음해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0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측된 자료가 이제 관리 하한선이거나 이제 관리 상한선으로 이제 벗어났을 때 그 원인을 이제 조사하고
이상 원인에 의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관리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제 아래에 있는 그 고객 불만율에 대한 이제 관리도 한번 그 그래프를 이렇게 도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어, 11일차에 이제 고객 불만 수가 이제 16명이 나왔습니다. 관리 상한선을 넘어서 버렸죠. 그리고 21일에는 15명에 15명의 이제 불만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계산한 게 관리 상한선이 14.65명이고 관리 하한선이 0명이고 그다음에 표본 고객 평균 불량률은 0.07이니까 이게 이제 평균 7명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만일을 이제 이런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모든 관측 자료가 관리 한계선 내에서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심선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 하한선이나 이렇게 상한선을 넘지 않고서 그 안에만 이렇게 존재할 때는 관리도상에서 문제가 있는 걸로 분석을 할까요?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아까 한국 표준협회도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속된 7개의 점이 자료의 중심선에 관리 상한선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한선에 위치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르막선에 있거나 내리막선에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다면은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미래에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런 관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한 문제점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한 이상 변동이나 우연 변동을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리도의 종류입니다. 관리도는 그냥 계량형 관리도와 그냥 개수형 관리도 나눠지는데 계량형 관리도 같은 경우는 그냥 연속 측정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관리도이고 작업 시간이나 강도, 성분, 중량, 온도, 무게 이런 것들 을 측정하는 것들이고 개수형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량, 술알지, 흠, 얼룩 제품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관리도입니다. 여러 가지 관리도가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량형 관리바 중에 그 엑스바 차트인데 이것은 이제 일정한 크기의 연속적인 표본의 이제 평균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치 이제 변화를 관리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데이터가 이제 연속적일 경우에 이제 사용하고 공정이 이제 평균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용이하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시면 쭉 평가되는 것들이 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X 관리도 같은 경우는 일정한 크기의 이제 샘플 표본에서 계산된 평균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이런 도구이고 공정의 이제 평균 값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 아니면 뭐 일정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고 공정이 이제 안정적인 상태인지 이제 확인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제 품질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제 R 관리도나 또는 S 관리도와 함께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표본을 채취해서 평균값을 좀 계산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표본 평균을 시계열 그래프에 이제 기록해서 공정의 이제 평균의 변화를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정 평균이 이제 관리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상 신호로 이렇게 간주를 할 수 있고,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와 이제 관련된 어, 이런 이제 사례를 이제 엑스바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엔진의 이제 성능을 결정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이제 피스톤의 이제 식경입니다. 이게 정확히 맞아야 이제 자동차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스톤의 직경이 이제 사양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엔진 성능은 이제 저하될 수밖에 없고 생산 중에 이제 공정 평균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엑스바 차트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 방법은 매 30분마다
5개 피스톨을 샘플로 추출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5개 이제 평균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마시는 뭐 비타 500 같은 경우도 뭐 비타민 C가 500mg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500mg 다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샘플링해서 측정을 하면은 뭐 550 나올 수도 있고 600 나올 수도 있고 뭐 490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균값을 구했을 때 500, 비타민 C가 500 이상 들어있다는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넣은 거죠. 하지만 모든 제품마다 샘플링 해보면 각기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런 피스톤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값을 계산을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엑스바 차트에 이제 평균값을 플로팅 해가지고서 공정히 이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이제 엑스바 차트에서 평균값이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이제 패턴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인 분석 결과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이제 기계 공구에 이제 마모랄지 가공 치수가 증가할 수 있고 이럴 때는 즉시 이제 공구를 교체하거나 그래서 이제 평균값이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제 엑스바 차트 같은 경우는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제약회사에서 이제 약이 이제 정확하게 제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1시간마다 뭐 10개 약을 무작위로 선택해 가지고서 무게를 측정하고 그 평균을 계산해서 관리도를 작성해 가지고서 평균의 이제 변화를 이렇게 기록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그런 뭐 조치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제조 과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기는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해놓고서 뭐 30분마다 아니면 1시간씩 1시간 단위로 웨이퍼 이런 것들을 두께를 측정해가지고서 평균값 X바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도에 기록을 해서 공정이 정상에서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R 관리도인데 R 관리도는 이제 샘플로에서 이제 가장 높은 값과 그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값의 이제 차이를 이런 범위를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정의 변동성을 이제 모니터링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여튼 뭐 공정의 이제 일관성, 변동성 변화를 감지하고 이제 공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도 공정을 측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오류나 공정의 문제를 발견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의 그 평균값이 이제 유지되더라도 변동성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품질이 이제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이제 그 X바 차트, 이제 평균값 그 관리도를 이제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러한 이제 R 차트, R 관리도에서만 이게 발견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 X바 차트와 함께 R 차트를 반드시 이제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식품 공장에서 이제 감자칩 이제 포장 무게를 관리하는데 이제 적용한 사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감자칩에 이제 한 봉지 이제 평균 이제 무게가 이제 일정해야 이제 고객들의 불만이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포장 공정에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뭐 제품별로 이제 과다 포장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시간이나 아니면 30분 단위로 일정한 개수를 무작위로 착출해서 추출을 해가지고서 무게를 측정하고 이러한 이제 표본에 따라 가지고서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R 차트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즉시 이제 포장 공정을 점검해서 변동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기계 정확도의 전환할지 이런 반대쪽의 트임이나 변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R 차트의 이제 결과 그 이제 감자칩의 이제 포장 무게가 X 차트에서는 이제 정상 범위로 나왔지만은 R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만약에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은 이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 기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럴 때는 즉시, 기계를 점검하고, 보수를 실시하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R 차트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산업이랄지 뭐 여러 가지 산업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 하여튼 이런 R 관리의 이제 핵심 역할은 평균값, 그러니까 X바 차트만으로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정의 변동성 문제를 발견을 할 수 있고, 측정 데이터의 이제 편차가 커지면은, 공정이, 불안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값이 정상이더라도 공정에 이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변동성이 커지면은 공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자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제품 기계, 마모랄지 기계의 불량 원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부품 제조랄지 뭐 식품 가공, 반도체 생산, 뭐 제약 회사 이런 데서 엑스바 차트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어, 그 변동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하여튼 R 관리도는 이제 공정의 이제 변동성을 이렇게 감지하는 필수 도구이고, 평균값만 믿지 말고 이런 변동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표준 세차 관리도 이제 S차트인데, 이제 공정을 이제 공정의 변동을 평가하며 사용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표준 관리도는 이제 부분군의 이제 크기가 8보다 클 때, 부분군 내 변동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고, S관리도의 중심선은 이제 모든 표준 편차의 평균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랄지 이제 공정 관리에서 이제 일정한 집단 아니면 뭐 샘플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샘플이나 일정한 집단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집합에서 이제 몇 가지 작은 부분을 나누어서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고, 이제 각 부분마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정이 잘 진행되는지 점검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S차트를 활용해서 공정 사례를 한번 차트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제 제조 공정에서 이제 S차트를 활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반도체 이제 뭐 업체에서 이제 웨이퍼의 이제 두께의 변동을 관리하려고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측정하는 것들인데, 일단 측정 항목은 이제 웨이퍼 두께, 이제 마이크로미터죠. 이런 걸 정해놓고서 일정한 시점, 뭐 1시간이 됐건 30분이 됐건 일정한 시점마다 일정한 규모의 이제 웨이퍼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점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25번을 했다 하면은 그때마다 이제 반도체 웨이퍼의 이제 두께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두께를 보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0개월 단위로 했는데 뭐 725 마이크로미터 나왔고 720 마이크로미터, 718 마이크로미터 됩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이제 두께 차이가 나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것들이죠. 이제 이렇게 얻어진 값들을 이제 차트를 작성하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 차트 이제 각 부분군의 이제 표준 편차를 플로팅하고 관리 이제 한계선을 추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샘플링의 시점 총 25번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1번부터 25번 이렇게 하게 되고,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시그마를 이렇게 표준 편차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몇 개 점이 관리 한계를 벗어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을 이제 유치하게 되면 공정은 안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시그마 계속 증가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P 관리도인데, 변수값 중 이제 일정 기준을 벗어난 값의 이제 비율이랄지, 이제 불량률 차트나 아니면 불량률 관리도 그 부적 합률 관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불량의 이제 특성이 이제 부분군이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이제 결함이 있는 이제 항목의 비율이랄지 아니면 비율을 모니터링하는 데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의 이제 결함이랄지 부적합사항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좀 유용하게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합격률 아니면 뭐 불량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러한 이제 부분군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잘 분석을 할 수 있고 개수형 관리도 중에서 가장 이제 널리 이용되는 관리도가 이제 P 차트입니다. P 관리도이고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한번 P 관리도는 한번 백화점 그 고객들 불만율을 한번 설명을 한번 쭉 들었죠. 그래서 이제 샘플링 시점을 정해 가지고서 그 횟수에 따라서 샘플링을 쭉 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도에 표시를 함으로써 관리 상한선과 하한선이 이제 벗어난 것들을 확인하고 이게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결점수 이제 관리도인데 이제 주로 이제 제품 표면에 이제 스크래치랄지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오류 뭐이 수와 같은 이제 특정 단위를 측정할 때 결함이랄지 부적합 사항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분군의 크기가 이제 일정할 때 적합하고 일정한 이제 그 흠이랄지 오타, 결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공정 관리가 가능하고 결점 특성이 이제 부하성 분포를 이룰 때 결점수 관리용으로 이제 사용하기에 되게 적합합니다. 부하성 분포라는 건 뭐냐면은 확률에서 이제 단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이제 몇 번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특정 시간 동안에 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을 이제 부하성 분포라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도서 출판사 같은 경우 이제 거기서 책을 만드는데 이제 오탈자 같은 거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출판사 이제 교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탈자 수를 이제 관리하고자 할 때 이제 편집자가 뭐 일정한 크기 부분군이죠 샘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페이지 뭐 20페이지 30페이지당 이런 거 교정을 하면서 발견된 이제 오탈자 수를 이제 개수를 기록하는 것들이죠. 예, 첫 번째 할 때는 뭐 20개 페이지를 했는데 8개가 나왔다. 두 번째 할 때는 20개 페이지를 했는데 뭐 5개가 나왔다. 세 번째에서는 12개 나왔다. 이런 이제 오탈자와 관련된 이제 문법, 오류, 맞춤법 실수, 빡된 단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C 차트를 활용해 가지고서 이제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것들이죠. 그 안에서 나온 오탈자 수를 쭉 점검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C 차트 같은 경우는 부분군 크기가 이제 일정할 때 결점수를 추정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출판 교정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이제 스크래치 개수랄 이런 개수랄지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데서 이제 버그수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데서는 이제 감염률 이제 관리하는 것들 어, 하여튼 뭐 크기가 일정할 때 이제 그 문제가 있는 수를 추적하는데 효과적인 관리도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인지 부하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 신뢰도는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